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요. 11월 2일 날 카카오 관련된 뉴스가 거의 매일 나왔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카피들로 가득 차 있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실제로는 어떨까? 내가 사용하는 카카오 메신저 및 기타 서비스들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뉴스에 보이는 카카오는 마치 망하기 직전의 회사처럼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속에 나오는 문제들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로 보이는데 지금 뉴스들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려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하나? 기업을 평가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하나? 결국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데 각 상장회사들이 보통 11월 중순에 3분기 정기 보고서를 공시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11월 9일 날 카카오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다트에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IR이 진행될 때 카카오 주주나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의 잠정 실적과 IR 자료들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글들을 블로그에 썼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지만 결국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고 카카오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카카오는 몇 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두 개 기업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국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시장이 급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카카오 이전에는 한 건에 30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돈을 주고 사용했지만 그 당시 통신사들이 문자 메시지 수익이 엄청 많았는데 거대 통신사들이 하지 못했던 메시지 혁명을 카카오가 이루어내었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M&A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급격한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실수들도 발생시킬 수 있죠.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선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썼었고요. 그렇다면 카카오의 경영진은 과연 역량이 있냐 없냐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가게를 해도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데 카카오 같은 규모의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당장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대체할 플랫폼이 있는지 카카오의 성장은 멈추었는지 아니면 카카오의 성장이 더 확대될 것인지 승자 독식의 그런 플랫폼 시장의 그런 플랫폼 특유의 그런 경쟁력이 장악력이 확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루키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인지 다른 기업들은 카카오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한지 다른 대기업 대주주와 카카오의 대주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재무제표, 기업의 수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숫자는 진실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월 9일 날 잠정 실적이 공시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썼었는데요. 카카오의 이런 매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재무적인 숫자로 기업의 진실을 확인한 다음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자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당장 안 쓰고 다른 메신저를 쓸 수 있는지, 카카오뱅크가 다른 은행 어플보다 특별히 더 편리한가, 카카오페이 선물하기를 이제 안 쓰고 다른 선물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카카오랑 비교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쿠팡이나 기타 플랫폼 회사와 카카오를 비교하면 뭐 갈아탈 만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 질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죠. 기업들의 3분기 정기 보고서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는 어제 3분기 정기 보고서가 공시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연결된 회사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초에 142개사에 연결된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170개사가 있네요. 오히려 연결된 그 카카오에 연결된 이제 연결회사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보시면 매출액 성장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플랫폼과 콘텐츠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과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매출, 영업수익이 매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카카오그룹은 연결 흐름을 봤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3분기 누계에서 연결 영업이익이 3,248억이네요.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3분기 9월 30일 기준에 카카오에 연결된 그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조가 넘어가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재무적인 어려움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카카오 자체만 보는 거죠. 카카오 법인 하나만 봤을 때 카카오 별도의 현금성 자산도 1조 2천억 원 수준의 준수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진실의 언어인 숫자를 잘 살펴보고 각자의 투자 판단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의 3분기 정기 보고서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기업들의 정기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연초에 공시되었던 사업 보고서와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봤는데요. 각자 이렇게 진실의 언어인 숫자를 잘 살펴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